오늘 말씀드릴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노래할 때 소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합창을 하실 때도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걸 몰라서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안 시키셨습니다. 레슨 받을 때는 뭔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이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혼자 하면요, 첫 음부터 목에 걸렸습니다. 레슨 받은 지 하루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여쭤보면은 들은 말이 똑같았습니다. 연습을 더 해라, 반복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노래랑은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거를 전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소리를 내기 전에 뭘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실 거예요. 노래하다가 막히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레슨을 받아보신 분들은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레슨을 받을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다. 성가대 하시거나 합창을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올라가면 목으로 노래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정말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누가 자연스럽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한없이 저 어두움 속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재능 탓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원래 약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셔서도 아닙니다. 혼자 부르거나 따로 노래를 할 때는요, 실제로 다르게 불러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타자마자 엑셀부터 밟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뭐부터 하죠? 시동부터 갑니다. 노래도 똑같아요. 보통 노래할 때 소리를 딱 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리 내기 전에 자동차에 시동 거는 것처럼 소리도 시동이 있습니다. 몸에 시동을 걸어놓고 첫 소리를 딱 내는 거예요. 레슨을 받을 때는요, 이런 준비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대신 이 시동을 걸어줍니다. 근데 혼자 할 때는 아무도 이거를 말해주지 않고 걸어주지 않아요. 노래도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하기 전에 시동을 안 걸었구나. 자동차에 거는 시동처럼 소리에도 시동을 걸 건데 두 군데에서 걸 겁니다. 아래에서 시동 하나, 위에서 시동 하나. 아래는 아랫배이고 위는 턱이에요. 이 두 개 다 걸어야 합니다. 아래만 걸면 숨은 잘 들어가고 깊어지는데 소리가 답답해요. 위만 걸면 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으로 갈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둘 다 걸어줘야 합니다. 이 두 개만 잘 해놓으면요, 정말 소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아랫배부터 가겠습니다. 혹시 김밥 말아보셨나요? 김밥 말 때 손 아시죠? 먼저 이 김밥 마는 손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김밥 마는 손. 김밥 말듯이 아랫배를요,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누르면서 아로 소리를 내볼게요. 그냥 아니고 이렇게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김밥말이로 아랫배를 눌러주면서도 요 명치는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명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랫배는 들어가지는데 이 가슴하고 명치는 앞에 딱 내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배는 눌러주는데 명치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아랫배를 김밥말이 해줌으로써 평소의 호흡보다 몇 배 많은 호흡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을 가지고 소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명치와 가슴이 버텨주는 거예요. 노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호흡 지지, 아니면 앞보조, 지지하는 이런 말들, 단어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 알아들어서 배에 힘만 주시면 호흡이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막히게 됩니다. 김밥말이 하는데 배가 엄청 딱딱하다면요, 평소에 노래할 때 힘을 많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래에 시동 거는 것은 이 김밥말이와 명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김밥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숨을 깊이 마시고 그 다음에 눌러주셔야 돼요. 얕은 호흡으로는 효과가 떨어지고, 호흡은 얕은데 배만 누르잖아요. 오래 부를 수가 없어요.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명치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지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명치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치로 앞에 있는 벽을 민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김밥말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볼 건데 배를 누르면서 아를 3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5번. 시작. 가 아니에요. 배를 눌렀을 때 깊이가 소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랑 근데 이때 딱 눌렀을 때 배가 딱딱해지시면 안 됩니다. 힘주고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마치 고무풍선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힘을 배에 꽉 주면요, 숨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김밥말이로 시동을 잘 걸어놓고 다시 끄는 거예요. 노래하실 때 손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살짝씩 누르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배를 누를 때 정말 호흡이 쑥 나간다는 게 뭔지 확 뱉어지는
해주는 게 뭔지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것 중에 아래쪽을 김밥말이 해줬죠. 이제 위쪽입니다. 여기가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을 막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혀와 턱입니다. 혀 보면서 노래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목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턱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턱까지 나와요.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랬거든요. 김밥말이 해줬던 호흡 있죠. 이게 평소의 호흡보다 더 많은 호흡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많은 호흡이 올라오는데 턱과 혀가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이것 때문입니다. 후두를 내린다, 연구개를 올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더라. 혹시나 저처럼 이런 말이 어려우시다면 이제부터는 손으로 턱을 내려주시고 혀를 밑에 이 뒤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그럼 누르고 누르고 소리 내는 거.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다가 고음이 나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소리를 내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끌어당겨 올려주는. 그래서 소리를 내기 전에 얘를 내려놓고 고음이 나오면 끌어올리는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 누르는 자체가 엄청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노래하실 때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나오려고 해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저는 노래할 때 턱이 거의 돌덩이였어요. 손의 힘으로 안 내요. 이게 누르고 있다 생각하는데 노래가 끝나면 이래요.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게요. 턱을 이렇게 눌러서 내려놓고 처음에는요 손을 진짜 두 손을 눌러서라도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다 보면요 가사 중에 이렇게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이때는요 발음을 대충 하세요. 입 모양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가사 발음만큼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안 할 때는요 이 턱을 내려놓고 가사 읽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나가요. 이래야 턱에 힘이 빠진 거야. 눌렀는데도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또박또박 하잖아요. 힘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발음도 하시고 소리도 내시면 정말 목으로만 잡혔던 소리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내려놓고 혀를 붙여놓고 하시는 겁니다. 발음이 잘 안 되지만 내려놓고 나의 인청에 턱을 내려놓는데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음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한 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발음이 어눌해지는 게 힘을 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엔 손도 떼고 발음도 하시면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가사를 말하고 읽는 게 조금 바보 같아져. 하지만 이런 걸 개의치 마시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꼭 해보시면 목에 힘을 빼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쭉 당겨 올리는 느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려놓고 그러면은 나의 이게 나의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얘를만 내려놓고 이제부터 소리를 위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빨리 해서 그렇지만 내려놓고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랑 이렇게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려놓고 올린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고음을 내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음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놓고 중저음을 내고 가사를 읽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손을 사용해서 잡아주시면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고음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올라갑니다. 정말 노래하다가 이거 낼 수 있겠는데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높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김밥말이 했고 위에는 턱을 눌러줬죠. 이 두 개를 합쳐서 할 겁니다. 얘 눌러주고 턱을 내리죠. 이 상태에서 노래 첫 소절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고 안 되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눌러주면서 올리는 것까지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내려놓고 높은 음을 내는 연습까지 하시면 보세요. 여기가 내려가 있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올리기는 이 길로 가요. 내려놓으면 돌아가는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용어들을 쓰지 않더라도 고음을 내는 길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 이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을 했을 때 더 잘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여야 소리도 쉽게 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렇게 하고 김밥말이와 턱을 내려놓고 첫 소절, 첫 마디를 잘 불렀으면 그날 성공한 겁니다. 점점 할수록요 더 많이 부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절씩만 이렇게 불러도 잘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마디에서 목이 한번 잡히잖아요. 이걸로 끝까지 부릅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 부를 뿐더러 부르면서 정말 그만하고 싶어져요. 소리를 낼 때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김밥말이로 아래에서 못 가져오면 목에서 가져와야 돼요. 위에서 제일 쓰기 쉬운 게 목이거든요. 목은 제일 빠릅니다. 못 막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호흡의 올 새도 없이 말을 막 빨리 하면 목이 가는 거예요. 얘가 받쳐줄 틈이 없이 목이 먼저 확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정말 아프고 목이 안 좋습니다. 목에 힘 빼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 목에 힘을 정말 빼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래 김밥말이부터 시작해서 턱 내리기 요거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너는 목으로만 부른다. 목을 너무 조인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목만 거의 진짜 10년을 붙잡고 있었는데 정작 아랫배와 턱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빼고 연습을 반복해도 계속 그대로였던 겁니다. 누르는 순간 호흡이 올라오게 되고 이 힘이 생기고 아래에 힘이 생기면요 목이 나설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배와 턱을 이용해서 노래하시면 잘 되실 거고, 잘 되는 날이나 잘 되는 노래가 있다면 그 발음이 이렇게 돼 있거나 입이 아니면 배가 많이 이렇게 딱 움직이거나 그런 날일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원리를 모르면 다음날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또 잘 안 돼요. 신기하죠?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중학교 때 정말 잘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다음날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부르는지를 몰라요.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명치가 아팠어요. 명치의 느낌이 확 왔어. 근데 이건 것 같아. 저도 이걸 모를 때는요 목에 힘만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가 재능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정말 훨씬 더 노래를 잘하게 되실 거예요. 목이 좀 아프거나 걸리는 게 있으시다면 중단을 하시거나 음을 좀 많이 낮추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음을 낮추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음을 올리다 보면요 꼭 걸리는 음이 나오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목이 조여온다면요 더 올리지 마시고 소리를 멈추고 음을 낮춘 다음에 다시 김밥말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잘 나는 음 있죠. 되는 음을 반복하는 거. 그때 호흡의 힘이 길러져요. 근데 안 되는 음을 막 부르는 거 있죠. 이거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힘을 깎아먹는 거예요. 고음을 빨리 내고 싶어서 계속 밀어붙이면요 이게 훨씬 더 느리게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길을 하도 달려서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목이 쉬어서요 일주일을 못 부릅니다. 솔직히 일주일이면요 이 음을 한 100번을 더 불렀을 거예요. 그 안 되는 음 올리려다가 일주일을 잃은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헤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음을 낮추셔도 되고 멈추셔도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그런 거짓말 같은 순간이 와요. 근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된 거예요. 실력이 다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런 것들이 잘 작용이 안 돼요. 그런 날은 낮은 음만 몇 번 해보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연습입니다. 연습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공부 같은 거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시간을 떼서 계획을 짜고 하잖아요.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노래 부르기 직전 그때 한 30초 정도만 김밥말이 하시고 턱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찬양 시작 전에 합창 연습 들어가기 전에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기 전에 그때 김밥말이 한번 턱 내리기 한번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무시기 전에 김밥말이 한번 턱 누르기 한번 이런 식으로 몸에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래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때 기억이 나게끔요. 소리는 안 내셔도 됩니다. 몸이 이 순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부터 반복해서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곡 정도가 목이 안 쉬고 끝까지 부르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미 그렇게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엄청난 목표였어요. 한 곡을 목이 안 아프게 부르는 것.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나오는 걸 듣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요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노래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